이번 슈퍼데이트 쟁탈전 때 광수의 모습, 가족한테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효자고 집안도 화목해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죠. 밖에만 나오면 연애하거나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극도로 날카로워지고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은 정말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일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그 당연하다고 믿어온 연결이 어디서 어긋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는 솔로 29기 8화 광수의 행동을 착하다 나쁘다 재단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람을 내 사람과 남으로 나누는 방식, 그리고 그 경계가 연애에서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지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은 가족에겐 따뜻한데 연애에선 계속 같은 패턴으로 무너지는지 그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 말하는 바운더리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아니야? 이 선을 어디에 긋느냐, 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여러분, 나는 솔로 29기 이번 8화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8화 때부터 이제 꾸준히 욕을 먹어오신 우리 광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우, 지금 이분이 너무 달려가지고 광수님이 좀 욕을 덜 먹는 문화가 형성이 되긴 했어요. 시대에 지금 불려시짓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서 욕을 오지게 먹었고, 혹은 이제는 저도 더 이상 그럴 수 있지라는 모드로 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옵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광수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옆에 네 휴대의 의미를 지금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죠. 자, 나는 솔로 27기 정숙이 왜 욕을 이렇게 당시에 욕을 먹었겠습니까? 아니, 휴대는 영철이랑 광수한테 써놓고 최종 선택은 하루 만에 바꿔. 영수한테가. 그러면 이제 벙찌는 거죠. 슈퍼데이트가 그런 의미인가? 전체 구조 나는 솔로의 룰을 파괴하진 않지만 암묵적인 룰은 지금 거의 다 우리 옥수 누나가 지금 다 말아먹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말아먹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관계에는 책임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관계에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됩니다. 플러스 감정이라는 게 비록 예측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그러면 그 전에 초반부나 중반부 때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다듬었어야 돼요. 얘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쟤도 만나보니까 나는 1순위 0순 같아. 그럼 그때부터 웬만하면 여자들은요 중반부터 딱 잘라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옥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저도 어떻게든 그럴 수 있지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열이 이제 확 오르는 거예요.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방송 중에도 이 광수랑 그렇고 영수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끝까지 말 안 하면 나 진짜 치아 버린다. 아니면 영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이젠 영수아재조차도 이거 뭐냐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내 합리적인 의식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돼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죠. 광수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상한데 왜 자꾸 예의 바른 사람이 좋다면서 왜 영수한테 가는 거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제 각자 조각을 맞춰서 옥순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막 추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마지막에 광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웃음을 멈추지 못했는데, 자, 불만을 토해요. 마지막 순간에 예고 때. 불만을 막 토해. 명확한 답을 미루는 옥선의 태도에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열린 마음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지. 이제 무조건 잘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요. 열린 마음이라는 건 어쨌든 기대를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옥순의 지금 마수에 걸려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제 설명만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겠죠. 아니 그럼 이제 정신부사 매니아님은 광수의 그런 행동도 그렇고 영수의 행동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옥순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듣고 보니까 조금 애매한데요. 광수도 분명히 이 어느 정도 잘못한 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되게 예리하거든요. 이 탐정님의 질문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 분의 내용 대충 그거죠. 이제 광수 부모님과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때 분명히 반대로 헤어졌다고 했는데 근데 어머니도 허락했다네요. 이거 무슨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청자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광수는 겉으로는 밝고 착한 척만 하고 뒤에서는 얌전거 다니는 거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다. 좀 그렇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면서 이제 광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제가 사전 인터뷰 장면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그 사전 인터뷰 때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봤습니다. 광수의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봤는데 아쉽게도 그런 이제 그 당시에 9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헤어진 부분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헤어졌고 나는 굉장히 펑펑 울었다. 살이 이제 쫙쫙 빠졌다. 이제 그런 내용만 나오지. 그 이에 이제 다른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죄송하지 말씀이지만
팩트 체크를 해봤을 때 요거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께 다른 탐정님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이 내용이 이상한 거냐? 절대 아닙니다. 이분이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 그리고 다른 탐정님들도 궁금하신 게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 실제로 지금 광수하고 있는 실제의 모습과 부모님과의 이 관계가 매칭이 안 된다. 왜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야, 저 집안 괜찮네. 야, 저 친구 가정교육 잘 받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기준 중 하나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 관계도 온화하고 잘 해나가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광수를 보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이상하다. 이 친구는 부모님과 사이가 되게 좋고 가족분들과 사이가 되게 좋아. 부모님과 되게 효자야. 여러모로 그런 것 같아. 근데 밖에서는 나는 솔로에 나오는 이 모습은 완전 개판이란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청자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각을 회귀를 하는 거예요. 아, 뭔가 있다. 이 집안 전체에 조금 강수의 부모님께 좀 죄송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이 관계가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이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타당한 의견을 생각하고 일리 있는 추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자, 제가 늘 이 광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제가 외우다시피 미저리 광수과라고 해서 반드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제가 매칭을 시키고 함께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 누군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26기 척키 강수입니다. 척키 강수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척키 강수도 나는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내가 여동생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고 하면서 장난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는 자신이 관심 있었던 현수한테도 어필할 때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나는 여동생한테 잘 대해준다라고 하면서 결혼하셔가지고 품절이 되신 현수한테도 당시에는 또 그렇게 어필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이 척키 강수도 인터뷰 때 여동생이 나는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등 지금 29기 광수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어두운 부분도 똑같이 닮았죠. 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당시에 26기 경수한테 현숙이가 초이스하면 다 되는 거예요 라고 역으로 따지기도 하는 등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쟁자들에 대해서 배제하려고 하거나 공격하거나 막 뒷담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두 사람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유사하다고 보는 지점이 돼요. 그래서 저는 29기 광수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이하재를 꼭 소개를 합니다. 둘 다 산 환경도 비슷하죠. 둘 다 강남이고 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가족에게 뭔가 되게 애착을 많이 보인다는 점과 더 나아가서 외부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것까지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9기 광수를 논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을 논해야 돼요. 이 사람을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해석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요 질문을 하신 이 탐정님의 질문과 이제 무슨 관계가 있냐?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뭐냐면요. 광수도 그렇고 이 광수, 이 두 광수 모두가 보이는 공통점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내부의 관계에는 굉장히 극도로 밀착이 되고 애착이 심해요. 반대로 자기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극도로 공격적이에요. 가령 29기 광수도 마찬가지죠. 영수한테 계속 짜치는 소리하고 나는 뭐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계속해서 영수가 옥순에게 가는 걸 배제하려고 했단 말이죠. 26기 광수도 설명을 드렸었죠. 즉 뭐냐면요. 이들이 잘 보이거나 원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화목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요. 철저하게 이 테두리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가족은 여기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라든가 이 외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외부예요. 이 외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 두 광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나는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야. 플러스 그런 것도 있죠. 내 이미지가 내가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는 기꺼이 나는 슈퍼데이트나 이럴 때도 전화할 때 좋은 모습을 보일 의향도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가족들끼리는 굉장히 친밀해요. 그 친밀함이 저는 조금 일반적인 요 시청자분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친밀하게 지내면 내가 알기로는 다들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계보로 봐야 한다는 말처럼 그 사람이 자기 가족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또 가족들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긴 왜 그런 거지? 가족들 분위기가 되게 화목해. 좋아. 여긴 심지어 여동생도 오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는 등 되게 좋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 왜 내부에 있는 태도와 외부에 있는 태도가 왜 다른 거야? 같아야 되지 않아? 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거기서 내부가 외부가 항상 같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베타성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할 때는 굉장히 잘해줘요. 왜냐면 남이 아니니까. 반대로 남이다 하면 어쩌라고 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29기 광수도 마찬가지죠. 영수? 걘 옥순을 지금 내 바운더리 안에 넣어야 돼. 내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쟤는 뭐야? 하면서 이제 극도로 이제 극딜을 따르르 해버리는 거고, 실제로 광수도 잘 보면 뭐 어떻게든 광수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미방군에서 출연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리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긴 했는데,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광수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내가 요리한 이유는 뭐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워서다, 사온 게 아까워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건 거칠일 수도 있고 그냥 예의상하는 말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광수는 자기의 그 룰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보고 있습니다. 광수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야.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재료를 버린다는 것, 음식 재료를. 그런 측면에서 움직이는 게 더 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제작진이 의도한 대로 광수에 대해서 좋게 보이려고 한 걸까? 어떻게든 제작진은 출연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광수가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아마 요 해석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과 실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진실, 모든 가정이 친밀하다고 화목하다고 해서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진 않는다는 생각이 서로 충돌하는 그 지점에 탐정님들이 지금 서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보고 있냐면, 지금처럼 타인을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는 느낌으로 풍기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자녀에게 한계를 지어주는 가정이 저는 제일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들에, 세상의 모든 중심에 너가 있다고만은 말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물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거나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저도 이론적으로만 얘기한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부하거나 좀 배웠건 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개인 분석을 받았을 때 느낌은, 자녀에게 한계를 지어준다는 거는요,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를 깨우쳐주는 것 같아요. 가령 광수도 지금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와보니까 옥순이 반드시 날 좋아하진 않아. 26기 광수도 마찬가지죠. 나와보니까 현숙이 반드시 날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 두 사람은 은연중에 그거를 부정합니다. 아니야,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돼. 옥순은 날 좋아해야 돼. 그리고 그 옥순을 얻기 위해서 각자 최악의 선택을 했죠. 이 사람은 이제 영호 앞에서 열심히 이제 X를 파고, 이 사람은 그러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뒷담화를 하고 난 된 것 같다, 왜 영수 같은 인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매겼죠. 즉, 이 두 사람은요, 이 갖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잘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 각각 등장인물들은, 출연진들은 다르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세상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혹은 뭐든지 다 할 수 없지만 내 주변은 다 내가 뭐든지 원하는 만큼 해야겠다라고 미묘하게 자기를 집요하게 중심에 넣고자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 아니다 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틀을 잡아 나가는가에 의해서 화목하기만 하다는 것만으로는 광수나 그 집안에 어떤 틀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그 화목하다는 느낌이 딱 자기들끼리만 화목한 느낌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자녀가 많이 억압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교육을 되게 잘 시킨다라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자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막 깽판을 쳐. 그때 이제 정말 엄하게 혼내서, 다시는 이제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너도 세상의 규칙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친구가 되려고 하면 화목해질 수는 있겠지, 친밀해질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자녀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그 역할을 부모가 제대로 못하게 되면 자녀는 무한히 폭주하게 돼요. 반대로 너무 억압적으로, 너무 막 갈고 밥상머리 앉혀갖고 막 혼내고 그러면 너무 또 자녀가 억압되고 내적으로 이제 분노가 쌓이게 되고, 그걸 이제 어느 순간 충동적으로 폭발적으로 쏟아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풀어주게 되면 우리 29기 영수에 대해서, 그 짜치는 잘난 척에 대해서 중국에서 소황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굉장히 비판하는 부분이 랑 연관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도 많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왜 중국에서 소황제 이런 사람들이 날뛰겠어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애중지 키우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온갖 깽판을 막 부리고, 부모는 이제 어떻게든지 금지 5개월이니까 막 해주지만,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녀를 망치는 길이라는 게 이 중국 전반의 사회 현상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광수의 이런 태도는 저는 오히려 마찬가지로 한국식 소황제의 이 부작용이 아닌가. 물론 광수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못 교육을 시켰다는 게 아니라, 광수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교육을 시켜도 어떤 아이는 이제 잘 받아들이지만 어떤 아이는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두 분에 대해서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지금 화목하고 어느 정도 자녀가 조절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제 빠그러진 거죠. 저도 모르게 자꾸 패드립을 의심되는 발언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기보다 저는 어쩌듯이 리뷰어로서 그렇게도 좀 짚어나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해석을, 똑같은 지침이나 지도나 이 교육을 똑같이 봐야 되잖아요. 오히려 광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가정이 최고야라 하지만 반대로 우리 가정 같지 않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조금은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탐정님의 댓글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저희 생각은 꼭 그렇진 않을 수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괜찮은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화목하고 원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부모가 그 경계선을, 부모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그 경계선을 인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방향을, 초반에는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부모가 전 제일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 또한 선을 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세상이 꼭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자녀가, 저는 그 교육이 이제 최고의 교육이 아닌가 싶은데, 이 두 광수들의 부모님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으나 꼭 이들이 그거를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화에 29기 광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죠. 흔쾌히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해석이 이제 갈리는 거예요. 정말 광수의 부모님이 마음이 넓어서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광수는 그거를 이제 습득했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엄마는 내가 뭘 요구해도 오케이를 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까짓거 계속 이럴 수도 있겠죠. 정말 물론 이제 저는 내 마음은 모릅니다. 광수가 한계점을 넘어서 정말 내가 영수에게, 다른 제3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괜찮은 행동인지 아닌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돌아온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 당장 이제 뒷담화를 하고, 당장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질서를 침범하는 사람들은 이제 적대적으로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신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자녀에게 경계를 설정해 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막 떼쓰고 뭐하고 말 안 듣는 거, 저도 그랬거든요. 말 안 듣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광수가 어떤 이 사회 내에서, 세상 속에서 경계선을 설정하는 부분이 많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이 영화 미저리에 나온 것처럼 영수에게 이제 막 그렇게 뭐라고 한다거나, 옥순이에 대해서도 뭐라고 한다거나, 내가 더 좋지 않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제가 더 좋았죠? 이런 말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더 좋았죠 라는 말을, 설령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한다 하더라도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만에 하나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정이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도 쥐가 뭔데 내가 더 좋았느니 뭐니, 심지어는 나보다 자기 자신을 왜 더 위로 올리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리스크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광수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전체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그게 강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약해서도 안 된다고 보이는데, 저는 좀 많이 약하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렇게 광수가 그 이후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명으로 줄여지면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않는 거죠 라고 해서, 광수의 행동을 잘 보면요, 내가 옥순의 마음을 얻겠다 그런 것보다 우선 옥순을 가족이라고 하는 자기 바운더리 내에 넣으려는 행동을 많이 해요. 플러스 배제하려는 행동과 같이 해요. 너가 이 바운더리 안에 드는 순간 너는 다른 사람은 바라보면 안 돼. 이게 먼저 우선인시가 되는 거예요. 영수는 조금 좋아하게 하려고, 마음에 들어 하려고, 감정의 선을 쌓으려고 한다면, 광수는 너가 내 편이야 아니야 라만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수의 입장에서 옥순이 내가 고함을 질렀을 때 왔기 때문에 너는 내 바운더리 안에 들려고 하는 거네. 그러면 내 바운더리 이 안에 있는 규칙을 너가 지켜야 돼. 다른 사람한테는 하면 안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광수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광수의 눈에는 너무도 당연한 행동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광수의 눈에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구조를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광수 또한 자기를 만든 그 구조에 극도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고,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구조에 갇혀 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광수님에 대한 저희 생각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 화목함의 기준이, 광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어. 내 사람이냐 아니냐만 갈리는 거고, 영수라든가 그 외에 자신의 앞길에 뭔가 방해가 된다거나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옥수는 어떻게든지 이 바운더리 안에 넣으려고 말 안 해도 안 해요. 제가 더 좋았죠?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럴 거죠?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즉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만의 세계인 거죠. 그 세계 내에서는 화목할 거예요. 잘 지내고. 왜냐?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요 문의를 주셨던 그 탐정님의 생각과 이제 부딪히는 지점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탐정님처럼 요 질문하신 탐정님처럼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 부모와 화목하게 잘 지내고 원만하게 지내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갈등을 덜 하거나 갈등을 원만하게 풀거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조율할 줄 아는, 좀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갈등이나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충동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잘 정제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해치지 않게 남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원만하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잘 대하고 괜찮은 사람이겠지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왜 뒤틀린 사랑이냐? 광수의 제가 말씀드린 옥순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광수는요, 우선 옥순을요 여기 안에 넣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광수가 뭐 말 안 해도 알아요. 내가 더 좋았죠. 한 사람으로 좁혀지면 그런 행동 안 하는 거지. 자, 왜 광수가 옥순에게 이 말을 했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좁혀지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할까요? 그 뭡니까? 어차피 너는 나한테로 좁혀지게 되어 있고, 그럼 동시에 너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서 우선은 26개의 광수가 했던 것처럼 행동 바운더리를 좁혀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이때 이 척키 광수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 현수가 옆에 못 가게끔 온갖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뭐 영식한테 가가지고 영호한테 가가지고 앞에서 막 엑스판다거나, 영식은 계속해서 견제하고 짜치는 행동을 보인다거나, 영철이 조금 관심 가지를 하니까 영철이한테 왜 관심을 갖냐, 경수한테는 현숙이 초이스했다고 뭐 현숙이 형 뭐 좋아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한다거나, 둘의 행동이 비슷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에 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뒤틀린 게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하는 지점이고, 상대적으로 광수는 그렇게까지 26기 광수, 이 척기 광수 때처럼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상당히 수동 공격적인, 내가 이렇게 하기에는 그래 하지만 뒤에서 이제 뒷담화를 열심히 시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옥순에게 다른 남자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다 쳐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뒤틀린 게 아닌가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광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조금 요 질문을 주신 탐정님들께 제가 많이 부족한 설명이지만 참고 참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질문을 주신,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춰서 더 재미있고 즐겁고 뜻깊고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무서 매니아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